예전에 여러분 이거를 그 8부터 일단 당연히 넣어봤어야 됩니다. F8. 그래서 일단 8을 넣어서 뭔지를 보는 거죠. 우리가 저거를 처음 보는 식인 거니까 일단 n에다가 여러분 8을 넣어요. 넣고 싶었다? 근데 이제 8을 넣으면 8의 양의 약수니까 1, 2, 4, 8 해서 이제 4개가 있을 것이고 그 4개가 여기 들어가는 게 규칙이래요. 그래서 지금 i의 1승, 2승, 4승, 8승 그냥 이제 이걸 더한 것이 F8이다. 근데 지금 이미 여기서부터는 그 4승으로 4의 배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부 다 1이니까 계산을 하면은 여기서 요거 하나 없어지니까 1 플러스 i라고 여러분 일단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이제 넣을게요. 그러면 F2의 m승은 10에다가 얘 더하니까 11 더하기 i가 돼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이 지금 바로 찾는 거는 원래 힘든 게 맞아. 뭐 공식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어차피 저거 2보다는 여러분 숫자가 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시행착오를 겪어도 되니까 여기에 8은 3승이니까 3 넣었을 때 1 플러스 i였잖아. 근데 뭐 다른 거 아무거나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10을 한번 넣어볼게. 10. 그러면 이렇게 생긴 친구는 약수가 여러분 몇 개일까요? 약수의 개수 11개죠? 그리고 그 11개가 여러분 1하고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요거 자기 자신까지. 그래서 지수가 10승이면 10개에다가 1까지 추가하니까 얘는 11개가 될 거거든? 근데 지금 내가 m을 10으로 가정을 했어. 10으로 가정하면은 이 11개가 저기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이미 4의 배수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다가 2 곱하고 여기다 2 곱하고 이렇게 계속 2를 곱해 나간 거니까 지금 만약에 2의 10승이라고 가정을 하면 얘가 들어갔을 때는 1은 i 1승, 2는 i 제곱 그리고 2부터 10까지가 전부 다 4의 배수라서 뒤에는 1만 더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10일 때는 여기에서 요거 2개를 빼면 11개 중에 2개를 빼면 여기가 9개거든? 그럼 여기가 지금 9잖아. 그럼 얘랑 더하면 8 플러스 i가 나와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이게 하나 커질수록 뒤에 1이 하나 커지는 차이밖에 없는 거야, 지금. 뒤에는 싹 다 지수가 4의 배수니까. 그러면 과연 11 더하기 i는 여기가 얼마일 때일까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나름의 규칙인 거죠. 여기서부터는 요게 1이 커지려면 숫자가 하나 더 늘어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이 여러분 13이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원래 바로 찾는 거 힘드니까 그냥 뭐 숫자를 키워가면서 몇 번 하다 보면은 이제 규칙이 나온다. 그래서 답은 13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스텝 2에서 또 뭐 있지? 그 다음에 겹치는 게 또 있었나? 방금은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아까 아린이께 뭐였지? 자, 여러분 있잖아. 이거 잠깐만 볼래요? 그 82쪽에 요 왼쪽에 3개 이런 거 다 뭐 시험에 다 잘 나오긴 하는데 뭐 이거는 아마 실수 특징으로 바로 맞췄을 것 같은데 301번도 여러분 자 만약에 이제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a 플러스 bi를 대입하는 게 보통 맞아요. 복소수가 그냥 뭐 3, 뭐 이런 숫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a 플러스 bi 넣어서 찾는 거 맞거든? 맞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 위의 문제도 여러분이 어떻게 풀었어야 제일 일단 좋냐면 우리가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수의 특징 얘가 실수라고 했으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켤레가 정확하게 일치하겠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자, 이 식만 정리해도 얘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뉘앙스의 문제가 많거든. 그래서 그냥 실수의 특징, 얘가 복소수야. 근데 실수래. 그러면 켤레를 씌워도 자기 자신과 이제 같잖아요. 그럼 이항시켜보면은 z 빼기 z바, z분의 1 빼기 z바 분의 1이 0이라는 소리고, 여기서 그 z바로 통분을 잠깐 할게요. 근데 마이너스를 지금 줘야 이쁘긴 하거든. 그러면 그 a 더하기 bi를 넣어서 조건을 찾는 것보다 그냥 이 식을 인수분해해서 이걸 구하는 게 이제 속도상으로는 이제 빠르다 이거죠. 이제 얘는 뭐 엄청 복잡하진 않지만 a 더하기 bi 넣어도 엄청 복잡하진 않지만 여기서 공통인수를 꺼내가면 1 빼기 z바분의 1이 남고, 그게 0이라는 게 결론이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0이 돼야 되는데 실수가 아니라는 멘트 자체가 얘는 0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z랑 z바랑 같으면 실수인데 될 수가 없대. 그럼 여기는 0이 될 수가 없어. 그럼 얘가 무조건 0인 거니까 이제 그 4번 이렇게 바로 가는 거예요. 얘는 1이겠다. 그래서 이제 요게 여러분 그 기본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301번도 걔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왜냐? 5도 여러분 실수잖아. 그러면 다 그렇게 풀 수 있어. 얘가 실수지? 그럼 얘도 실수잖아. 실수. 자, 그래서 어쨌든 뭔가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는 5, 얘 실수네? 그러면 z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로 z에다가 a 더하기 bi를 넣어서 열심히 정리를 해가지고 허수 부분이 0이고 실수 부분이 5가 되겠다 해도 괜찮은데, 여러분이 이거 집어넣어서 실수화까지 하면은 식이 좀 위아래가 다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초이스, 다른 풀이 방법은 얘도 똑같다고. 실수잖아. 그럼 얘가 실수잖아. 그러면 이거랑 여기에 켤레 씌우면 z는 바가 되고 z바는 z가 되거든. 근데 여기는 지금 똑같죠. 얘는 z분의 z바 되겠죠. 그게 여러분 같아야 되는 게 어쨌든 맞잖아요. 실수니까. 그러면 이항시키면 이거 사라지죠. 그래서 z바분의 z랑 뭐 이항시켜서 z 빼기 z바랑 뺐을 때 여러분 0이래. 그러면 분모는 어차피 0 될 수 없잖아. 그러면 이제 통분했다고 생각하면 분자가 0인 것이고, 얘가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가 0 돼야 된다 해서 이제 위에 거랑 여러분 똑같이 생각해도 됩니다. 5는 나중에 이용하면 되는 거고 필요하면. 그럼 이제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가 0인데 저기도 실수가 아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는 지금 같지 않으니까 얘가 성립할 테고, 그러면 얘는 무슨 조건일까 이거죠. 요 멘트는 z가 누구라는 소리죠? 순어수. 그래서 원래는 0도 되거든. 근데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실수가 아니라 했으니까 0도 안 되죠. 그러면 z는 여러분 순어수라서 열심히 이걸 대입해서 여기가 이제 0 된다 해가지고 조건을 찾아도 되지만, 순어수라는 조건이 나오니까 잡을 때 이렇게 그냥 bi 해놓고 b는 0이 아니다 해놓고, 그러니까 얘만 여기다 대입해서 이제 5 이용하면 이제 b가 얼마인지 나오겠다 의 방법도 있다 해서 둘 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우리가 시험에 이제 딱 맞닥뜨렸을 때 한 방법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있었나요?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스텝 2에 또 있었나요? 없나요? 이거 말고 없나요? 오케이. 302 한번 같이 하고 그 다음 끝인가요? 자, 일단은 그 302번도 한번 봐봐요. 아까 또 뭐 비슷한 친구 같은데, 보통은 얘들아 가나가 있으면 원래 가부터 보는 게 맞아. 원래는 약간 문제 만드는 것 자체가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에 가까울수록 가를 이용해서 나를 푸는 그런 문제가 많은데, 지금 이거가 여러분 실수 A, B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지금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A가 실수인데 Z가 실수래. 그러면은 B를 빨리 찾을 수 있잖아요. 자, 일단 한번 해볼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잖아, 그지? 그럼 정리를 일단 먼저 할 거고. X제곱. 그 다음에 I 없는 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자, 그리고 허수는 2X제곱. 그 다음에 저렇게 하니까 2X 하고 마이너스 12, I. 그래서 지금 이제 요 표현은 실수가 아니다. 요런 표현이 되겠고, 얘는 어쨌든 A가 실수니까 Z가 실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가 이렇게 두 개 걸려있긴 한데, B를 그냥 확정 지을게. 왜냐면 이거는 아니다 조건이고 이거는 이다 조건이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다가 훨씬 편하지. 결론이 딱 지어지는 게. 자, Z가 실수래. 그러면 요 자리가 수연아 뭐 돼야 돼?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얘가 여러분 0이어야 됩니다. 가나를 다 만족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2로 나눴을 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이고요. 자, 얘를 만족하는 방법은 x값이 두근의 합이 마일이니까 나3 또는 2가 나와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지금 b인 거거든.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나누면 되죠. 두 번만 확인하면 되니까 b가 마3일 때와 b가 2일 때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 지금 b가 정해지면 a도 그냥 그 실수가 바로 정해지는 거라서 밑에다가 a도 그냥 바로 계산해서 써보면 되겠죠. b에 마3 넣으면 a가 뭔지. 자, 그러면 x에 마3을 넣는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죠. 자, 마3을 넣으면요 1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2를 넣는 거죠, x에. 자, 2를 넣으면요 마3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 한 건 이거지. 위에 줄. x에 a가 들어가면 실수는 아니래. 그러면 이제 실수면 안 되는 거니까 얘가 실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얘 맞나? 지금 헷갈려. 그러니까 11을 넣으면 얘가 살지. 얘가 살아야 되니까 여기가 답이네. 마3을 넣으면 얘가 죽어. 그러면 실수잖아. 실수가 아니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만 지금 답이 돼요. 그러니까 B는 마3이고 A는 12여야만 되고, 여기서는 내가 나 조건부터 풀었으니까 가를 만족하지를 않아요. X에 마3을 넣으면 여기가 같이 빵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되는 거 하나를 빨리 찾으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로 가요. 그러면 근데 3에서 보자. 내가 아까 대충 봤을 때 질문 있는 사람들이 뭐 있더라? 근데 이거 누구 안 했던, 이거 누구냐? 누구 안 했던 것 같은데. 누구야 이거? 350분 누구 안 했지? 서연이 아닌가? 서연인가? 서연이 했어? 했어? 누구 안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여러분 실수하면 그냥 I 되는 거죠. I 집어넣어서 찾는 건데. 그럼 몇 번이 몇 번? 오키. 이거는 외울 법해서 아예 외우자. 이거는 외우면 되고, 352는 그냥 하면 돼. 다 겹치네요. 일단 이거 두 개. 352. 이거는 맞췄네. 오케이. 그럼 일단은 352. 자, 여러분 3는 원래 어렵기 때문에요. 이 내용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를 딱 기억해서 다음에 이제 써먹어야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352번은 특징이 그냥 요 밑에 걸 보고 여러분 제곱 더하기 제곱이네 뭐 이 생각이 들어야 돼. 제곱 더하기 제곱이네. 이게 어떤 복수수가 있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AN, BN인데 그냥 이게 지금 다
이렇게 한 짝을 보는 거예요. 이게 둘이 짝지고 이렇게 둘이 짝지고 이렇게 둘이 짝지고 이런 느낌. 자, 어쨌든 얘는 결국에는 an 제곱 더하기 bn 제곱에다가 1부터 50까지를 넣어서 50개를 다 더한 거네. 지금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곱을 해서 더하는데 1일 때부터 50일 때까지 다 플러스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an과 bn을 알면요, 그냥 이 식을 정리할 수 있어서 지금 얘는 그 실수화가 여러분 안 돼 있잖아요. 실수화하면 되죠. 자, 실수화를 하시면 분모분자에 1-ni를 곱할게요.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m제곱이 되겠고, 위에 있는 놈은 요거 완전 제곱 되죠. 똑같은 거 제곱 해서 해보면 1 빼기 n제곱에 마이너스 2ni.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줘야 an, bn이 눈에 들어오니까, 자, an이 요만큼이고 bn이 i 띄고 이만큼 해서 우리는 한꺼번에 제곱해서 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자, 그럼 앞에 있는 거는 n제곱 플러스 1분의 1 빼기 n제곱인데 그걸 제곱을 하는 거고, 더하기 n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n. 이거 지금 더하면 이뻐져요. 그 완전 제곱식 돼요. 그래서 이 식을 만들어 놓고 대입을 해서 더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지금 1 넣고 더하고 2 넣고 더하고 이게 아니고, 식의 형태가 요게 지금 이상하게 생겼지만 분모가 n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분자를 여러분 제곱해서 더하면 요마가 뭐 마이너스 곱해서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개하면 되죠. 자, 전개하시면은 분자가 지금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n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돼요. 에잉? 이거 1이네. 1이다, 1. 그러니까 이거 한 쌍이 1이라서 1이 50번 더해지는 거네. 그냥 이거 엄청 맞춰놨네. 그냥 숫자를 이쁘게. 자, 그래서 여러분 답이 50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열심히 연산을 해봤더니 1이었습니다. 그래서 n의 값에 관계없이 그냥 다 1인 거죠. 1 넣어도 1, 2 넣어도 1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그냥 식 정리가 포인트였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일단 우리 서윤씨 그 실수 특징 있죠? 요거랑 뭐랑 같다 해서 해놓은 거 있어요? 빠 씌워서 같다 있어요? 아, 그걸 해야 돼요. 아까 한 번 나왔던 거 있죠? 얘가 실수래. 그러면 요 식이 지금 복잡해서 대입해서 열심히 전개도 되는데 그게 힘들잖아. 그러니까 요거 한번 그대로 쓰고 여기다가 빠 씌워서 한번 쓰고 같다 해서 대각선 곱하기. 일단 3호 6은 할 거야. 그리고 3호 7은 뭐 2차 방정식이긴 하네. 복소수가 들어가긴 하네. 3호 7 해줄게. 그럼 일단 나는 3호 7 그러면 다음에 할게. 2차 방정식은. 다른 거는 3호 6 같이 하고. 다른 거 뒤에 3호 8 3호 8 서윤이 그건 한번 해보고, 3호 6은 같이 할 거고, 이건 같이 할 거고, 3호 7은 그러면 뭐 2차 방정식 하고 나중에 하고, 3호 8은 수연이 질문 잠깐만. 자, 우리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자, 여기가 아무리 복잡해도 이렇게 봐야 돼. 제곱했는데 음의 실수 이렇게 봐야 돼. 제곱했는데 음의 실수 되는 건 순호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이 안에 있는 게 순호수다. 그냥 이 말을 하는 거야. 안에 있는 게 순호수다. 그러면 얘를 계산하고 싶은데 요거는 이쁘잖아. 지수법칙으로 꺼내고 그 다음에 n승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거 제곱하면 누가 되죠? 마이너스 이거 모르면 안 되네. 이거 완전 제곱식 하면 돼.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되자.
그러니까 얘는 너무 잘 나오니까 이거 얘 친구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맨날 제곱시키는 거 맨날 나오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외우는 게 좋은데 뭐 완전 점씩 하면 되지. 하면 마이너스 2i.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이 마이너스 2i. 요만큼이. 그러면 마이너스 2i를 n승 플러스 2의 n승 곱하기 i를 한 게 얘가 순허수. 근데 생각해봐. 얘가 지금 i가 있잖아. 그러면 이쪽도 i가 그냥 뭐 삐리리 i 이렇게 되면은 순호수 아니겠어? i 계산해야 i 계산이 되니까. 그지? 여기가 이제 만약에 이쁜 숫자 실수가 딱 나와버리면은 순호수가 아니잖아. 얘는 이미 허수니까 여기도 이쁘게 순호수가 딱 나오려면은 n이 누구여야 되냐 이건데, 근데 1을 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2i고 여기는 2i가 나와서 그때는 근데 안 돼. 0 돼 버리니까. 그래서 1은 일단 안 돼. 근데 여기서 짝수는 어차피 안 돼. 해봐도 되지만 n에 2나 4가 들어가 봐. 그러면 i가 제곱이나 4제곱해서 실수가 돼 버리거든. 그러면 해봤자 안 된다는 걸 알면 좋고, 아니면 그냥 해봐도 돼. 2 넣어봤더니 여기는 마이너스 4고 여기는 i가 살아있네? 그럼 안 되지. 해도 괜찮고. 4도 마찬가지. 넣어서 안 되는 거 발견하든 여기는 실수니까 안 된다 하든. 자, 그러면 이제 3 해보겠죠. 3. 그러면 3을 확인해보면 여기 3이 들어가면은 3승이니까 홀수. 근데 i 3승이니까 플러스 i. 마이너스 i가 마이너스 줬어요. 그리고 3 하면은 8i니까 순허수 나오죠. 처음으로 되는 숫자 3. 그럼 이제 그 무슨 확신만 있으면 되냐면 처음으로 되는 건 3인데 그 다음은 뭘까라는 확신만 이제 생기면 돼. 그러면 그 다음 규칙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해보면 짝수는 어차피 안 돼. 그지? 짝수는 안 되니까 홀수를 생각해봐. 또 5랑 7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5 들어가잖아? 그럼 무조건 0 돼요. 왜냐면 1 넣은 거랑 똑같이 돼. 여기가 홀수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의 5승이랑 2의 5승이랑 절대값이 똑같으니까 더하면 무조건 0 돼서 결론은 3 다음에 7이 또 되는 거거든. 그래서 3, 7, 11 이게 지금 규칙이야. 4씩 커져. 그래서 i는 주기가 4잖아. 그 4개를 해봤을 때 3번만 됐고 그 다음도 어차피 이게 숫자가 3에서 뭐 1에서 5로 바뀌어도 내용이 지금 똑같기 때문에 3 다음에 7이겠다. 그래서 가족권은 3 다음에 7이지 4 더하면 11이지 4 더하면 15지 이런 느낌. 4씩 커지는 느낌. 근데 3의 배수래. 그러면 얘랑 3의 배수랑 겹쳐야 되면 약간 건너뛰면서 되는 거지. 이제는 약간 이런 느낌. 건너뛰면서 같은 규칙. 그러면 처음 되는 게 나 조건까지 따지면 처음 되는 게 3이었잖아. 그 다음은 이제 15인 거야. 그 다음은 뭐일 것 같아? 같은 규칙이니까. 뭘 것 같아? 그렇죠. 27겠죠. 같이 맞물리는 게 결국에는 12씩 커지는 간격이겠죠. 3의 배수 다 써놓고 약간 뭐 최소공 배수 느낌? 아니지. 그러니까 3의 배수만 굴러간다는 게 이게 안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되고 이런 거니까 어차피 규칙이 똑같아서 10이 커졌으면 여기도 10이 커지고 이렇게. 그래서 그냥 42 하니까 그냥 세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갈게요. 이제 하나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356번은 조금 외워줘. 이것도 좀 나름 잘 나와서 제곱이 음의 실수인 거 말고 4제곱이 음의 실수인 것은, 자, 일단 이것도 외워놓으면 내신 문제 풀 때 편하겠죠, 여러분. 제곱을 막 안 해봐도 결론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열심히 했을 때 결론이 계속 똑같을 거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거니까 자 4제곱이 음수다? 그러면 여러분 다 생각했을 거야. 제곱이 무슨 수? 제곱이 무슨 수? 빨리 뭐 얘기를 해줘. 제곱. 그렇죠. 어쨌든 제곱을 제곱한 게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는 거는 음의 실수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z제곱이 순허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z가 순허수인 건 여러분 다 알잖아.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 z제곱이 순허수일 조건을 자 방법은 당연히 첫 번째 뭐 z를 여러분 a 더하기 bi라고 잡고 그러니까 저거 돌리지 말고 조건을 찾아서 역으로 푸는 게 더 낫겠죠. 저거 계산하기 싫으니까 일단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 잡고 해보면 되는 거야. 이게 제곱을 해서 a제곱 빼기 b제곱에 2abin데 얘가 순허수일 조건을 찾는 게 당연히 여러분 어렵진 않아요. 자 여기가 여러분 0 돼야 되고요. 여기가 0이 아니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머릿속에서 이게 돼 있거든. 뭐냐면 그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크기가 같으면 제곱했을 때 순허수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i, 1+i 이런 애들 있지. 제곱을 하면 그 없어지는 이유가 i 제곱 때문에 이게 처음이랑 끝이 맞물려가지고 없어지잖아. 그래서 순허수 되잖아. 그 이유가 절대값이 같아서 그런 거야. 여기 절대값이랑 여기 절대값이랑 같아서.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이 계산을 안 해도 되고, 근데 이게 한 줄이니까 뭐 별 차이는 안 되는데 하여튼 뭐 외울 사람은 이렇게 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단 0은 제외. A랑 B 0은 제외. 여기서 이제 알 수 있죠. 얘가 살아있어야 되니까 A랑 B가 0인 거는 무조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하나는 알려주고 하나는 비어있으니까 이것만 알아도 끝나는 객관식류들은 많거든. 그래서 그냥 참고사항으로 외워놓으면 좋긴 좋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한 다음에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절대값이 똑같으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풀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설명해야 될 것이 몇 번 있죠? 수연이 그 다음에 몇 번이었지? 저 뒤에가? 359. 아, 여기서 이건 근데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니은 디귿이 별표였어? 그 n에다가 1, 2, 3, 4 넣은 건 다 적혀 있어요? 혹시 얼마 되는지? 그래? 그러면 일단 그 4개만 알면은 되거든? 그 4개만 알면 되는데 잠깐 빨리 해줄게.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곱은 안으로 넣어줘야 돼. 이렇게 제곱 넣어주고 n승, 제곱 넣어주고 n승. 왜냐면 제곱하면 이쁘거든. 태인아 우리 해보자. 자 요거 제곱하면은 뭘까요? 응. 자 그래서 zn이 in승 빼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2i분의 2니까 i분의 1이거든. 근데 i분의 1이 마이너스 i잖아.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바꿔놓고 양쪽에 있는 놈들이 둘 다 주기가 4야. 그러면 그 확신이 있으면 1, 2, 3, 4만 넣어도 괜찮은 거야. 5를 안 넣어봐도 어차피 주기가 4인 친구들이라서 빙빙빙 돌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4개만 확인해보면 이거 다 풀 수 있어. 기니디. 그래서 이거 일단 해볼래? 어디 되나? 1, 2, 3, 4 중에 뭐 되나? 그 다음에 또 풀이 필요하신 분 요거 나중에 연산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설명 필요한 거 없어요? 근데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아 잠깐만 그러면 거의 다 한 거 같은데? 자 실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는 안 돼서 얘가 답이죠. 그 말은 Z가 무슨 수다? 네? 맞는데? 수나왔어? 그치 이게 지금 결론이야. Z가 순허수여야 돼. 그래서
Z는 뭐야? 랩한 거야 뭐야? Z는 순환수니까 Z는 뭐 BI 적어봐. BI 적고 B는 0이 아니다. 그거 그냥 대입하면 돼요. 그럼 이상하네. 순호수니까 디귿은 무조건 틀린 거네. 아, 맞아? 답이 뭐지? 355에 혹시 답이 있어? 아닌데? 순호수가 그럼 아니라는 소린데? 몰라? 같이 해보자 그러면. 355 일단 하고 있을게. 수연 이거 1, 2, 3, 4 했나? 하고 있지? 어. 그러면 잠깐 355 빨리 갔다가 헷갈리네. 355 빨리 갔다가 안 지우고 돌아와야겠어. 저 아까 나는 안 해봐요. 이거 빨리 해볼게. 1 빼기 Z분의 Z제곱는 355번. 자, Z바 제곱 1 빼기 Z바 해서 대각선 곱해서 정리할 거니까 Z제곱 빼기 Z제곱 Z바 저걸 넘길 거니까 마이너스 Z바 제곱 플러스 Z바 제곱는 0 이거 인수분해 했을 때 요거 두 개 이렇게 탁탁 하면은 이제 Z 빼기 Z바 Z 플러스 Z바 묶고 얘들이는 마이너스 Z바로 묶으면 Z 빼기 Z바는 빵. 근데 실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는 약분 쳐도 되고 순호수가 아니고요. 이게 남네요. Z 더하기 Z바 빼기 Z바는 0이다. 인수분해 했을 때 이게 남았어야 되네. 그래서 이항시키면 니은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이제 니은이 맞으면 기니가 다 맞으니까 니은을 이용해서 디귿을 푸는 걸로 이제 가야 돼요. 니은을 이용해서 디귿을 이제 풀어요. 실수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건데 저게 성립하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거는 우리가 아는 복소수 특징이 아니거든. 그럼 이럴 때야말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을 찾으면 돼요. 그게 8분의 1보다 크다는 확신이 생기면 맞는 거고 모르겠으면은 틀리다가 원래 맞고. 그래서 이제 양쪽에 복소수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근데 너무 간단하다. 좌변은 2a이고 그 다음에 우변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거든. 그게 지금 똑같대. 그랬을 때 실수 부분은 a에 얘기하는 거죠. a가 8분의 1보다 크냐 이건데 뭔 소리? 이거 하나랑 그 실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b는 0은 안 돼요. 일단 요 조건까지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a의 범위가 궁금한 거네.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겠다. 변형시켜가지고 지금 내가 a가 궁금한데 a가 이 시간에 여기 제곱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근데 여긴 양수이다라고 하면 뭐 세 개는 여기가 네. 양수? 무슨 차이야? 옛날 것과 요즘 책의 차이인가? 맞네. 양수이다 돼 있고. 뭐라 돼 있지? 그러면은 양수이다가 맞나 보다. 다 똑같네. 양수이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항시켜볼까? b제곱은 2a 빼기 a제곱. 근데 b제곱은 0보다 커. 그럼 2차 부등식 나오는데? 너 2차 부등식 하기 전인데? 잠깐만. 2a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맞고 b는 0이 아니라는 것만 알고 a는 현재 a는 모르잖아. a는 모르고 그럼 여기서 이거는 지워도 되고 이것만 가지고 성립한다. b로 정리한 b제곱은 2a 빼기 a제곱. 이상하네. 양수가 아니어도
나온다고. 아, 0과 2 사이구나. 아, 일단 양수만 되는 게 맞거든? 양수만 되는 게 맞는데 지금 2차 부등식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단원상.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해줄 거냐면 a제곱 마이너스 2a 넘기고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해볼게.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다가 그 1 더하면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더해볼게요. 그러면 a 빼기 1제곱은 1 빼기 b제곱이고, 아씨 그래도 2차인데 어떻게 알았어? 양수인지? 너네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고 누가 말 좀 해줘봐. 식 요거밖에 없는 거 맞지 않아? 이거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지. 근데 너네가 2차 부등식 배우기 전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양수라는 걸 너네 찾았지? 당연한 건 아닌. 이게 양수니까 그냥 양수로 하면 되네. 에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양수네. 그럼 2a가 양수지. a는 양수 끝. 오케이. 여기서 내가 변형할 생각만 했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수연 씨가 했던 거 잠깐 빨리 갔다가, 여러분 뭐 2차 방정식 보고 있거나 뭐 다른 거 오답하고 있으세요? 저 빨리 이것 좀 끝낼게요. 기억 그러면 불러줄래? 이거 뭐야? 이거 4개. 1은 어. 2는 0 마이너스 2야. 이거 얼마라고? 답한 거예요. 4 넣었을 때 뭐야? 4도 0. 맞아. 이거지, 그러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서로 다른 zn 값은 모두 4개이다. 그럼 이게 틀린 거죠? 0이랑 2i랑 마이너스 2i 3개. 이렇게 무한반복이니까 그 서로 다른 종류는 3개라고 세야 되는 게 맞고. 자, 그 다음에 n번까지 다 더했을 때 서로 다른 값의 총합.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누적으로 계속 더하겠다 이거거든. 이렇게 하나씩 더하는 거 말고 1번부터 누적으로 더한대. 일단 내용이. 그러면 여기 1번까지 더하거나 여기까지 더하면 2i죠. 근데 얘까지 더하면 다시 뭐가 돼요? 그죠, 0 되죠. 그러면 얘 더하면 다시 뭐가 돼요? 그래서 어차피 이 두 개만 계속 움직여요. 0 아니면 2i. 누적으로 더하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 총합은 2i다. 그러면 두 개만 나오는데 그거의 총합이니까 2i. 맞고. 응? 봐봐. 그 1부터 n번까지 다 더했대. 그럼 그게 2i거나 얼마거나? 그 둘 중에 하나잖아. 이게 가능한 값이 2i랑 0뿐밖에 없어. 근데 그 값의 합이니까 둘이 더한 게 2i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니은이 맞고요. 자, 그 다음 디귿이 중요하죠. 순서상 찾기. 자, 디귿은 z값을 연산해서 곱했는데 음수인 거 구하래. 그러면 음수가 되려면 0은 일단은 절대 없어야 되겠고, 이제 그 순허수끼리 곱하면 음수인데 지금 부호가 다른 순허수끼리 곱하면 양수 돼버리겠지. 그래서 음수가 되려면 이 1번에서 1번만 1인 게 아니고 5도 같은 팀이잖아. 그러니까 같은 팀에 두 개가 곱해져야 순허수를 제곱해서 음의 실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얘도 순허수니까 얘들이 섞이는 건 안 돼. 플러스가 만들어져서. 그건 안 되는데 3번 다음에 누구도 있어? 6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같은 팀에서 두 개면 마이너스 2i가 두 번 곱해지니까 음의 실수 되잖아. 그래서 지금 이제 뭔 말이냐면 이 중에 두 개를 곱하거나 마이너스 2i인 수 중에 두 개를 곱할 때에만
저렇게 음해실수가 돼요. 내용은 오케이죠? 네. 자, 그럼 이제 몇 개인지 세면 되는데 지금 그 10 이하라 했으니까 뭐 땡큐네. 여기는 1 다음에 5 다음에 9고요. 여기는 10 이하라 했으니까 3 다음에 7하고 끝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순서쌍의 개수잖아. 순서쌍의 개수. 그러니까 똑같은 자연수도 되는 거네. 똑같은 자연수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읽을 때 잘 읽어야 되거든. 이게 서로 다름인지 그냥 LM이라 돼 있으면 중복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1이고 얘가 1인 것도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1, 1, 15, 19, 뭐 55, 51, 59 이게 다 되는 거거든. 그러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뭐 하면 돼?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만 순서쌍이 9개고 두 번째 케이스는 몇 개게? 그렇죠. 그래서 13개. 해서 이제 요런 6가지 연습을 지금 해놓으면 뭐 내시는 껌이지. 그 다음에 뭐야? 자, 여러분 3, 6번은 사실 해설도 되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해설 이거 찾아보면 이상하게 틀린 풀이도 많거든. 이게 지금 원래는 그게 안 되는 건데 객관식이라서 틀린 풀이를 해도 막 맞는 답으로 봐봐. 일단 이거 그냥 한꺼번에 정리해 줄게요. 근데 시험에 잘 잘 나오진 않아요. 이게 문자가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근데 평고는 나올 수 있지. 평고, 한광고 가끔씩 이런 거 좋아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것만 하고서 2차 방정식 할 거예요. 이제 1시간. 자, 일단은 요거 할 때 제일 안 틀리는 법은 n이 3일 때와 3이 아닐 때로 나누면 그냥 확실한 거야. 중복 없이 생각해야 되는데 분자가 0이면 밑에는 뭐가 들어가도 괜찮다. 단 분모가 0인 거는 원래 안 되죠. 그러니까 n이 3인 케이스는 얘가 누구 빼고 다 되죠? 뭐 얘기를 빨리 해줘. 누구 빼고 다 되냐고. 4 빼고 다 되는 거지. 분자가 0일 때는 여기가 3이 들어가면은 0은 0이니까 여기가 뭐 1이 들어가든 2가 들어가든 계속 0은 0이니까 m 값이 4 빼고는 다 돼. 그게 n이 3일 때야. 그러니까 동시에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는 n이 3일 때는 그러면 순서쌍이 몇 개냐면 9개인 거야. 10개 중에서 4 빼니까 9개. 자, 그리고 3이 아니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3이 아니면 여기가 여러분 3이 아닌 게 들어가면 얘는 이제 플러스로 확정이잖아. 근데 마이너스가 생겨야 되잖아. 그러면 분모는 무조건 무슨 수여야 돼? 분모는? 그러니까 얘는 양수여야 되면 밑에가 뭐여야 돼요? 밑에 음수여야만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순서쌍은 n이 3보다 크면 요거 넘겨서 m 값은 4보다 크다 해서 지금 요 케이스와 요 케이스를 합한 게 이제 개수인 거죠. 가를 만족하는 개수. 자, 그러면은 얘는 순서쌍 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할게. 여기다가 mn 붙으니까 mn 적을게.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n은 어차피 2보다 작은 거는 아예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3부터 일단 쓸게. 3, 4, 지금 10까지니까 5, 6, 7, 8, 9, 10 이렇게 쓸게요. 자, 그리고 일단 m 값은 여기서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니까 4보다 큰 거 일단 쓸게요. 5, 6, 7, 8, 9, 10. 자, 그러면 지금 전체 총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건데, 자, 요 그림에서 따지면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거든? 그러면 이거 전체 개수가 일단은 48가지인데 48가지는 일단 다 되죠. 근데 이제 이거 말고 더 있죠. 왜 더 있을까요? 얘는 지금 여기에 빠짐없이 다 들어갔거든? 그리고 3일 때는 여기서 4 빼고 여러분 다 된다 그랬잖아. 근데
나머지 숫자들은 5부터 10까지만 돼. 근데 3일 때는 5부터 10까지도 되는데 몇 개가 더 돼? 3개야, 4개야? 어? 아, 빨리 얘기해봐. 저 모르는 거야, 아는 거야. 빨리 대답을 좀 해봐. n이 3일 때 5부터 10까지 말고 누구도 되냐고. 땡큐. 자, 그래서 지금 48개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 왜냐면 분자가 0인 거랑 이렇게 막 여러분 하는 거 있잖아. 분모가 0 이상이고 밑에는 음수면 되겠다 하면 지금 이렇게 풀면은 그냥 완전 틀린 거라니까? 이렇게 풀면 이거밖에 안 나와. 3부터 10까지랑 5부터 10까지랑.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3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알아만 놓으세요. 문자가 다르면은 케이스가 이렇게 돼야 돼. 한꺼번에 못 구해. 자, 그래서 일단 뭔지 알아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51개의 순서쌍이 맞아요. 그래서 그 고쟁이가 하도 유명하잖아. 그래서 검색해보면은 막 수업할 때 풀이 영상 이런 거 많거든? 그치? 다 틀린 거야?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일단 51개예요. 51개.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자, 나만 빨리 하면 이제 끝나요. 자, 나 조건은 여기에 봐봐. 마이너스가 안 생겼다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마이너스가 안 생겼다. 그러면 요거의 반대는 마이너스가 생긴 게 반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나중에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럼 경우의 수 할 때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 위에 있는 케이스를 세는 게 쉬울까? 밑에 있는 케이스를 세는 게 쉬울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위에 있는 거 찾는 게 쉬울까요? 밑에 있는 거 찾는 게 쉬울까요? 그쵸? 우리는 밑에가 특별하다는 걸 알잖아. 그래서 밑에를 찾는 게 여러분 쉽다고. 마이너스를 생기는 케이스가 음수일 때잖아. 음수. 그러면 이제 요 케이스가 이게 안 되는 상황이 요 케이스거든. 예를 들어서 0이면요. 자, 여기에 8이 들어가면 여기 등호 넣지 말고 8이 들어가면 성립하잖아. 근데 우리는 안 성립하는 것만 구해서 요 중에서 제외시키는 게 좋겠죠. 빨강색이 안 되는 애들인데 여기서 정확하게 빨강색을 제외시키면 나머지는 이제 가랑 나를 다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약간 이게 확률과 통계 느낌으로 가야 돼요. A는 만족하면서 B는 아닌 것. 그러면 우리가 구한 집합에서 이 그 차집합하는 느낌, 제외시키는 느낌. 자, 그래가지고 이 케이스가 8보다 작고 6보다 작다. 자, 8보다 작으면 요 숫자들 들어갈 수 있고 6보다 작으면 요 숫자들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럼 여기서는 몇 개가 생기게? 순서쌍이? 들렸어. 9개.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것도 있잖아요. 지금 다 8보다 작고 다 6보다 작죠. 그러면 이거 3개까지. 그래서 12개를 빼면 이제 답인 거예요. 12개. 그래서 아까 48 더하기 3에서 51인데 51개 중에서 그 중에서 12개는 마이너스가 생기는 애들이라서 요거를 빼면은 39개가 여러분 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당연히 이거 누가 시험 내에 이거 완벽하게 맞춰서 힘들지. 이해 안 된 거 있으신가요? 아마 몇 년 동안은 저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넘어가요. 이제 우리 2차 방정식을 좀 해야 되겠죠? 2차 방정식 하고 우리 다음에 그 목요일날 크리스마스도 있고 하니까 다음 주는 지금 2번밖에 없네. 그러면 2차 방정식 할 수 있고 다음 주에 2차 함수 들어가고. 자, 자이스토리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우, 바로 나왔다. 그 저번 시간에 한 것 중에서 이거 93번을요 제가 그냥 너무너무 중요해서 오전에 그냥 따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나중에. 요거는 두고두고 또 나올 문제라서 그냥 아예 짤막하게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때 복소수는 풀이를 다 했고 오늘 2차 방정식 들어가면 되잖아요. 3분만 쉬었다 할게요. 3분만. 11분에 여러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쉽네. 리미트. 숙소할 때 나와 리미트. 이거 쉬운 거. 다 쉽네 리미트. 동네. 야, 이거 보일 거야? 보일 거고. 손흥민 거야? 고등어. 물론 안 어렵다. 그래 예비 고일 할 때 이거 예비가 이거잖아. 쉽네. 자 여러분 이제 2차 방정식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아이스토리 보시면 되고요.
인터벌로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거 위주로 자, 한 바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왜 안 먹어? 자, 한 번만 더 시도해보자. 가요? 포기. 빠른 포기. 자, 우리가요, 2차 방정식에서, 여기는 뭐 여러분 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 개수가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자, 34번에 지금, 특히 최고차항 개수가 저렇게 루트가 있어버리면은, 요거, 한꺼번에 여러분 신경 쓰기 힘들거든요? 지금 상수항이랑 여기랑 같이 여러분 이제 루트가 들어있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배웠냐면 혈례를 곱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루트가 없어야 한쪽은 없어야 이렇게 개수 비교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얘는 이왕이면 루트 3 빼기 1을 그냥 양변을 쭉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우변이 0이니까 루트 3 마이너스 1을 다 곱해서 이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계산이 좀 귀찮아지더라도 그렇게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루트 300을 하면 여기 2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배의 루트 300이 1 될 거고 그 다음 저기는 뭐 연산해야죠. 여기에다가 루트 300을 곱하면 빼기 1 더하기 루트 3 하면은 요래 먼저 8 빼기 12 마이너스 4 그리고 4의 막 8 마이너스 4 해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뭐 2로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x자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저렇게 생겼으면 무조건 저게 편할 거고 이거는요 두근이 k랑 알파다. 그러면 내용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겠어. 자, 어차피 뒤에 여러분 나올 거라서 제가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정리를 해놓고 이왕이면 처음에 문제 풀 때부터 이용하는 게 좋아서 자 일단 2차 방정식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거 있죠. 뭐냐면 뭐 당연히 근해 공식 당연히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판별식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근과계수의 관계 당연히 아셔야 되고 큰 틀은 이제 이건데 일단 근해 공식 할 때 여러분 그 짝수 근해 공식 있죠. 이제는 필수입니다. 필수. 짝수 근해 공식 무조건 써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그냥 근해 공식이 있으면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자, 요 자리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부르는 친구죠.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짝수 근해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자, 요렇게 있어서 외우시나요? 짝수 판별식 외우시나요? 자, 외우셔야 됩니다. 수연씨 혹시 이거 짝수 판별식 외우시나요? 응.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는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게 숫자가 아니고 뭐 마이너스 2, 뭐 최소 이 정도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다 제곱하지 말고 이렇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2배로 묶여 있으면 이거 나눠서 얘 자체가 여러분 b-가 되는 거고 일단 짝수 판별식이 이게 위에 걸 약분해서 이렇게 된 거라서 여기도 2가 없고요. 여기도 4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b-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그냥 바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b-제곱 할 때는 요 플러스 2든 마이너스 2든 이건 상관없어. 나눈 거 그냥 제곱하면 그게 b-제곱이라서 이거를 짝수 판별식이라 부르고요. 우리가 4분의 d라고 씁니다. 보통 4분의 샬라샬라가 약분돼서 만들어진 거여가지고 4분의 d는 b-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쓸 수 있을 때는 무조건 쓸 겁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은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쓰는 거죠. 인수분해 안 될 때.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은 여러분 언제 쓰죠? 판별식 사용할 때는 언제죠? 뭐의 개수? 근데 그 표현이 잘못됐어요. 근의 개수 말고 정확하게. 자, 여러분 그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예요? 원래 2개예요. 근은 항상 2개거든요. 근데 뭐의 개수가 궁금할 때? 그렇지.
자, 실근의 개수. 자, 실근의 개수가 궁금할 때 또는 뭐 중근이다, 뭐 서로 다른 부실근이다 이렇게 문제에서 실근의 개수가 정해졌을 때 여러분 그 범위 찾는 거 판별식이 이때 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뭐 2차니까 이건 안 되고 그 판별식이 0보다 클 때가 있고 판별식이 0일 때가 있고 판별식이 0보다 여러분 작을 때가 있었죠.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얘를 보고 실근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안 되고요. 다른 말로 바꿔서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시면 됩니다. 실근은 빵개인데 대신 허근이 두 개 있어. 근데 서로 다른 두 허냐? 자, 근데 여기서 그 일반적으로 여러분 개수가 실수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판별식은 여기 i가 들어있으면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 지금 허수는 없어. 여기 루트는 있어도 되는데 허수가 없을 때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개수가 실수일 때만 얘기하는 거고요. 자, 판별식이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다두실 이렇게 되고요. 자, 판별식이 0이면은 수연아 뭐야? 그렇죠. 자, 실근이 두 개인데 그 두 개가 중복이 돼가지고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 부르기도 하고 어쨌든 얘도 여러분 실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실근인 것이고 판별식이 음수일 때만 반대로 허근 갖는다. 자, 그 말은 허근 나오면 무조건 음수, 실근이라고만 하면 0 이상 해서 이렇게 두 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나뉘는 거고요. 단 개수가 실수일 때만 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은 판별식 문제인데 개수에 만약에 허수가 포함이 돼 있다. 허수 개수가 있을 수 있어. 뭐 문제에서 뭐 i, x, j 뭐 이게 안 나오라는 법은 없거든. 보통은 다 실수지만. 그래서 개수에 여러분 허수가 있으면 판별식 사용을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로 예를 들어서 근해 공식을 생각해봐. 판별식이 근해 공식에 들어있는 요거잖아. 근데 애초에 b가 허수라 생각해봐. 얘가 뭐 i를 들고 있다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 아무리 이쁜 숫자가 나와도 이미 i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고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개수에 허수가 있을 때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면 안 해야죠. 그래서 판별식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플러스 중근일 때는 또 돼요. 중근은 허용.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냥 D가 0일 때는 또 써도 돼. 중근 갖는 허수일 때는 또 이건 돼요. 왜냐면 어차피 중근이라는 게 근이 하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0 돼야 되는 게 맞긴 하거든. 그래서 이제 약간 깨알같이 나누면 원래는 안 되는데 중근일 땐 또 된다. 이런 느낌. 해서 판별식이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 중요하죠. 근과 계수의 관계. 자, 근과 계수의 관계. 뭐 예를 들어서 자, 그 일단 혹시 두근의 차 공식 외우는 사람. 두근의 차. 고1 때 할 때 나오긴 나왔을 건데. 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은 그 중3 때부터 여러분 나오고 그 전개하면 그냥 나오는 거고 두근의 차 공식 혹시 외우시나요? 자, 일단 여러분 이거 전부 다 A분의 A분의 A분의야. 근데 얘는 정확하게 양수 개념이라서 절대값이긴 해. 그러니까 분모가 여러분 다 똑같아. 외울만 해.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지금 합은요. 요거 부호 반대잖아요. 곱은요. 요거 그대로잖아요. 두근의 차는요. 여기가 루트 판별식입니다. 근데 그 주의사항은 얘는 그 짝수 판별식 안 돼요.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넣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뭐 2차 방정식에서는 별로 속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거든. 왜냐면 곱셈공식해도 나와요. 근데 이게 어쨌든 수능 때까지 여러분 2차 함수에서도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필수로 외워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함수 배워봤잖아. 여기서 함수가 근이 있으면 이 길이 공식이거든. 이 길이를 그냥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기울어져 있어도 여기랑 여기의 차 있죠. 차. 여기 길이가 알아야 여기 길이도 빨리 구하거든. 그래서 필수야, 필수. 선택 아니고 필수. 두근의 차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여러분 세트로 개수만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렇게 세 개. 해서 내용은 되게 심플한데 여기서 이제 응용되는 게 많죠. 어쨌든 개념은 여기까지고 외워야 되는 것도 딱 그냥 이것만 일단 머릿속에 여러분 다 있으시면은 되겠고. 그러면 이제 여기로 잠깐 가서 여러분이 자 이걸 보고 왜 그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근각일치관계 여러분 생각나지 않아요? 왜냐면 두 근이 K랑 알파래. 그러면은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해서 여러분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K는 자연수고 뭐 그런가 봐. 두 근이래. 그러면 이거 뭐 대입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근각일치관계로 가야죠. 이렇게요. 하면 자 우리 수연씨 여기 마이너스로 친절하게 묶여 있어요. 그러면 합은 뭐라고 써야 돼요? 4?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그 곱이잖아요. 개수 1이니까 그냥 쓰면 되죠. 루트 5k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k가 여러분 자연수잖아요. 그 k가 여러분 뭐면 돼요? 4면 되죠. 어차피 이게 얘는 지금 무리수라는 게 여러분 확정이잖아. 근데 이상하게 생겼을 수도 있나? 맞지? 뭐 얘가 만약에 1 더하기 루트 5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연립하는 게 맞네 일단. 알파 없애서 연립하는 게 맞겠다. 근데 이거 약간 찍는 느낌이고 여기에서 어차피 미지수두개 식 두 개니까 여러분 알파는 없애는 게 편하겠네요. 어차피 k가 자연수니까. 그럼 이항시켜가지고 4 더하기 루트 5 마이너스 k 해서 여기다가 그 대입해서 쭉 전개하면 이제 좌변과 우변이 같아져야 되겠죠. 하여튼 미지수두개 식두개 연습 그 연립하시면 여러분 답이 나올 거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이거 왜 이래요? 됐다. 자 우리 근각일치관계 빨리 연습해보자. 자 37번 봐봐. 여기서 여러분 이거 딱 보죠. 순서가 합이 정해져 있어.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이 먼저 나오고 나머지 한 근을 구한 다음에 A 나오고 끝내는 게 이제 근각일치관계를 제대로 이용하는 거지. 알고 있는 거를 봐야 돼. 알고 있는 게 합이잖아. 그러면은 2랑 8 곱하면 16. 그러니까 이게 원래 쉬운 문제지만 이게 복잡해도 알고 있는 거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각일치관계는 무조건 그게 유리하죠. 자 여기서는 두 근의 뭐를 알아요? 그렇죠. 고맙다. 애들이 말이 없어. 우리 애들 다. 자 곱이 그거니까 여러분 나머지 한 근은 그냥 역수인 거지. 그러니까 얘를 알고 한 근을 주면 다른 한 근은 자동인 것이고 더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약간 근각일치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거지. 대입해서 막 비교하는 거는 이제 약간 하수 느낌이죠. 하수 느낌. 자 그래서 알고 있는 것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요. 넘어갈게요. 자 절대값 한번 볼게요. 우리 절대값 풀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45번 기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45번 보시면은 요거 절대값을 풀어야 방정식도 풀 수가 있거든. 아 근데 뭐 이건 예외지. 뭐 절대값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상수 뭐 이게 2차식도 상관없어. 몰라 아무거나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얘는 1차니까 그럼 뭐 지우자. 자 만약에 절대값이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가 이제 상수야. 그러면 사실 얘는 절대값을 푸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큰 절대값 하나에 2차식이 들어있을 뿐 그냥 별의 크기가 5다 그냥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범위 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요거 안에 있는 걸 그대로 쓰고 얘가 얼마거나 5거나 수연아 얘가 얼마다? 절대값이 5인 수가 2개 있지. 그러면 이게 통째로 5였거나 아니면 얼마였겠어? 이만큼이. 음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류는 이게 맞고 쟤는 그렇게 못 푼다고. 여기 지금 절대값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문자가 같이 여기도 살아있잖아요. 얘는 문자가 여기만 있고 여기도 여러분 상수잖아. 상수니까 여러분 이렇게 푸는 게 정확한데 얘는 여기 x가 살아있기 때문에 범위를 나눠야 되는 게 맞고요. 범위를 나눌 때 얘가 0 되게 하는 기준으로 여러분 다 나누라고 이제 배웠을 거고 풀 때 그러면 이게 이렇게 여러분 3개 다 하진 않죠. 그 이유 알아요? 왜 이렇게 3개를 다 안 하고 2개만 해도 되는지? 자, 우리가 절대값 할 때 자, 0 되게 하는 x값이 2면요. 2보다 작으면 음수고 2면은 0 되고 2보다 크면 양수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게. 저 문제 말고 그냥 얘만 본다고 쳐. 얘. 자, 2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가 붙는다. 2면은 0이다. 2보다 크면 마이너스가 안 붙는다. 해서 푼다는 거는 그냥 그거잖아. 이게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 양수면 안 붙여 이거잖아 지금. 근데 사실 이 2는요.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2를 넣으면 어차피 얼마가 돼요? 2를 넣으면? 그래서 이 결과랑 같아지잖아. 그래서 둘 중에 하나에 2를 넣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3번 다 풀어도 틀리진 않지만 굳이 3번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얘랑 이렇게 묶어버려도 2 넣으면 0 나오고 여기도 이렇게 묶어도 2 넣으면 어차피 0이니까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죠. 여기다가 등호 놓고 여기다가 등호를 안 넣거나 여기다가 등호를 안 넣고 여기다가 등호를 넣거나 해서 둘 다 되는데 뭐 보통 시중 문제집이나 보통 쌤들은 전부 다 큰 쪽에 넣긴 하거든. 그래서 그냥 우리도 큰 쪽에 넣을 겁니다. 자, 결국에는 2개로 나누면 됩니다. 2개로. 자, 그래서 요거를 풀려면 어쩔 수 없이 2번 풀어야 되는데 잘 써서 풀어야 돼. 뭐냐면 나는 이보다 작다 하나 먼저 하고 2 이상이다 해서 이 범위를 여러분 꼭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을 풀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보다 작을 때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그냥 그대로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만나서. 그리고 플러스 t면 마이너스를 곱해지고 나오겠죠. 해서 요거 풀고 하는데 이 위에 조건에 맞는 것만 답을 쓰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그러면은 마사랑 3이 나오거든요. 마사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근해공식까지 가야 되네요. 근데 2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에 있는 교집합,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만 여러분 해를 써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착실하게 푸셔야 되는데 그러면 46번은 절대값이 몇 개인 거야? 절대값 몇 개? 아리나 이거 절대값 몇 개? 그쵸? 2개 있는 거죠. 아까는 여러분 절대값 하나였죠? 자, 우리가 그 고1에서 지금 방정식인데 절대값 나오면은 이 2개까지는 필수예요, 필수. 이거 지금 얘랑 같은 문제잖아요. 그럼 얘도 0을 기준으로 부호가 달라지고 얘도 3을 기준으로 부호가 달라져. 그래서 뭐 이거 부등식 할 때도 여러분 계속 나와서 어차피 계속 마스터해야 돼. 자, 0과 3을 기준으로 범위가 여러분 2개로는 안 되죠. 절대값이 2개라서 범위가 서윤아 몇 개? 나눠야 되는 범위가 몇 개? 자, 0보다 작을 때 여기 사이일 때 3보다 클 때 해서 절대값이 2개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3번을 그냥 다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아까는 절대값이 하나였잖아. 그러니까 이 숫자를 기준으로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그래서 절대값이 하나일 때는 2번을 푸는 거거든. 근데 절대값이 2개일 때는 3번을 풀어야 돼. 그러면 하나씩만 해볼게. 자, 페인이부터 해볼게요. 0보다 작을 때를 내가 할 거야. 그 말은 여기고 범위로 따지면 이거 둘 다 부호가 뭐가 돼요? 그쵸? 그러면 이제 불러줘봐. x제곱 다음에 뭐라고 써야 돼? 응. 하고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 곱해서 여기는? 그렇지. 해서 여러분 이렇게 그냥 각각의 식을 착실하게 풀어가지고 이 범위 안에 있으면 해가 있는 거고 없으면 통과 이렇게 3번을 다 하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나중에 부등식도 위에서 여러분 이렇게 그려놓으면 좀 편해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요거를 풀었을 때 지금 뿔마 1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0보다 작은 것만 답이라서 수직선상에 마일만 들어가잖아요. 그 마일 하나가 답인 거고 이제 여기로 넘어가면 돼요. 있나 없나? 있나 없나? 해서 요 끝까지 해야 끝난다는 점. 그래서 절대값 나오는 것 중에 제일 복잡한 게 이거야. 그냥 절대값 2개짜리. 자, 그 다음은 안 나올 거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서 여기는 다음에 질문 받을 때 풀이를 하도록 하고 우리 그거 있다. 자, 이건 물론 예시가 쉽지만 여러분 중근 갖는다 하면은 판별식 사용할 수도 있지만 5글자 2차 식이 무슨 식이면 돼? 중근 가지려면 그렇지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판별식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완전 제곱식 되면 되잖아. 그러면 요만큼이 그냥 뭐면 돼요? 이게 여러분 4면 되죠. 너네 맨날 하던 거야. 중3 때 맨날 하던 거 아니야 이거. 개수 1이면 이거 반의 제곱 이런 거 하지. 반의 제곱. 그래서 1, 4, 4여야 되잖아. 그래서 A는 여러분 이제 9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판별식 쓰지 않고 저 개수 보시고 반의 제곱 해봤자 어차피 판별식은 똑같아요. 식이. 해보시면 똑같은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게 훨씬 편할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도 애용하시면 되고요. 중분 가실 때만요. 자,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것도 다 눈으로 답이 나오잖아. 여러분 60번 그지? 중근 갖는 다음에 완전 제곱식인데 개수가 친절하게 1이잖아. 그러면 이제 끝난 거잖아. 이런 건 암산해도 된다는 거지. 판별식 해도 되지만 뭐야 더 비슷하네. 잠깐만. 그리고 자 64번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아무도 말 안 해주겠지? 자 일단은 이거 중근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근각계수 관계도 뭐 물론 괜찮은데 왜냐면은 알파가 2개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항등식으로 바로 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자 결국에는 여러분 그 방정식의 형태가 여러분 무조건 이거겠죠. 최고차는 계수가 1이면서 1로 정해져 있으니까 1이면서 중분이 알파래. 그럼 이거 완전 제곱식일 거 아니야. 그럼 얘랑 얘랑 똑같아야 되잖아. 이거랑 그 다음에 그 근의 공식이랑 여러분 사실 똑같겠. 근의 공식 한다. 근거의 계수한 게. 2개 더하면 2알파. 합은 K. 두근의 곱은 알파 제곱. A분의 C. K 빼기 1. 뭐 이거 집어넣겠죠. K 자리에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그거랑 전개해서 갖다 비교하는 거랑 어차피 똑같은. 근데 여기서 연립은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 B제곱 마이너스 4AC 먼저 해서 K부터 찾아도 돼. 그러니까 방법이 이제 너무 많은 거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하나 일단 한번 해볼게요. 아마 이건 좀 기억이 안 날 것 같거든. 69번이 좀 내용 자체가 중요해서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69. 이건 이제 기억 안 날 수도 있긴 한데 고민을 해봐봐. 그거 자체가 풀이 방법이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해보고 요게 또 중요한 문제라서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다. 네. 근데 그게 8분씩 0 이상이면 근이 정수야? 맞아. 그렇게 해서 풀어내는 건 맞는데. 이게 일단 여러분 그 판별식 문제가 아니라고 보면 돼요. 얘는 잘 기억 안 나죠? 그러니까 이게 근이 정수라는 게 지금 특징이거든. 정수라는 거를 뭔가 이용해서 푸는 거지. 이게 그냥 두근이 있다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두근이 정수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풀 때 두근이 정수여야 된다가 있고 두근이 유리수여야 된다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다른 거야 또. 그래서 자 2차 방정식 있는데 두근이 정수, 그 다음에 만약에 두근이 정수도 아니고 무조건 유리수래. 유리수. 그래서 일단 얘는 달라요. 또 얘둘이가 달라서 정리를 한 번만 하고 여러분이 그냥 왜 그렇게 되는지를 보면 되거든. 이게 물론 당연히 실근 가져야 되죠. 근데 실근 가진다 이꼴 근이 정수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교집합이거든. 더 안에 있는 조건이라서 얘는 정수의 성질을 이용해야 풀 수 있거든. 자 일단 뭐 했어야 되냐면 두근을 잡아야 돼요. 모르니까요. 저거 인수분해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두근을 가정합니다. 알파 베타로 가정하면 얘 둘이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정수인 거야. 알파 베타가 정수. 자 그럼 이제 이 근을 가지고 개수랑 비교를 하면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뭐 m-1 될 거고 두근의 곱은 2m-1 이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 정수 근일 때의 그 부정방정식이 필요해요. 이 둘이 가지고 식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연립방정식 단원에서 또 나오는 거지. 두 식을 만족하는 정수 찾기. 자, 이거 뭐였냐면은 그건데 혹시 일단 이거 잠깐 여기다가 볼게요. 뭐 알파 베타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6은 0인데 알파 베타는 정수예요. 정수 뭐 순서상의 개수 이런 거 나오면 식은 하나인데 구해야 되는 건 두 개인 요런 류를 부정방정식이라 불렀었고, 여기에서 이제 이거 푸는 방법은 그 억지로 인수분해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알파로 묶어서 베타 빼기 3이면 여기도 베타 빼기 3이 있어야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그러면 상수항 비교하면은 여기 -3이니까 뭐 이렇게 3 이렇게 넘겨가지고 뭐 이런 거 기억나요? 해서 공통인수를 만들어내서 공통인수로 묶으면 이렇게 돼서 알파 베타가 정수니까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인데 정수끼리 곱해서 3되는 케이스는 몇 개 없죠? 몇 가지가 있을까요? 경우의 수로 따지면 곱해서 3되는 거 정수 곱하기 정수가 3 몇 개 있어 케이스가? 몇 개? 아니지롱? 몇 개 있죠? 4개 있어요. 1, 3, 3, 1, 마3, 마1, 마1, 마3 이렇게 푸는 거를 부정방정식 했을 때 정수 조건이라 불렀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여기서도 쓰이는 거야. 내용이 똑같잖아. 근이 정수인데 이 두 식을 만족해야 된다. 자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식을 만들어내야 풀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서 m을 소거시켜야 됩니다. 소거. 알파 베타 구하고 대입하면 m 값이 나오는 거지 여기서 m이랑 알파 베타를 동시에 찾는 게 아닌 거야 지금. 자 m부터 없애야 되는데 m을 없애려면은 여기 2배를 하겠죠. 그 다음에 더하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 플러스 2알파 더하기 2베타는 둘이 더하면 m 없어졌죠. 마이랑 마일이니까 여기가 마3이죠. 해서 아까 그 형태를 그냥 만들어 가는 거야 요 식에서. 자 그러면 바로 인수분해하는 방법 알려줄게. 그냥 왜냐면 구조가 항상 똑같이 나와서 여기 알파 베타 항이 있다는 거는 알파랑 베타가 곱해진다는 거잖아. 그럼 그냥 이렇게 바로 만들어도 돼. 아까처럼 둘둘 안 묶어도. 여기에다가 2알파가 만들어지려면 여기 그냥 2가 있으면 되고 2베타가 만들어지려면 여기 2가 있으면 돼. 해서 여기까지는 지금 개수를 다 맞춘 거야. 전개하면 생기니까. 단
얼마가 지금 같이 생겨버리죠? 위엔 없지만 뭐가 생기죠? 4가 생기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4가 생겼으니까 4를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찌됐든 여기까지를 만들어내야 이제 정수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정수 성질이 그냥 이거야. 그냥 근의 공식 써서 정수 만드는 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두 근이 정수니까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곱셈식을 하나 만들면 여기 숫자가 분명히 소수 나오거나 뭐 이렇게 생길 거라고. 지금 소수는 아니지만. 자, 그러면 곱해서 1 돼야 된다고. 정수 곱하기 정수가 1 되는 거는 1 마일 빼고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딱 나오는 거죠. 알파는 뭐, 베타는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해 안 되면 얘기해야 돼요. 뒤에 또 나와요. 부정방정식 할 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를 빼면은 알파가 되는 거고 2를 빼면 베타가 되는 거니까 알파랑 베타의 순서상이 두 개인데 2를 빼서 마일과 2를 빼서 마삼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일 때와 이거일 때의 m 값도 두 개겠죠. 곱하면 1, 곱하면 9잖아. 그럼 여기가 1 될 때와 9 될 때. 그러니까 m도 두 개. 그래서 지금 요 정수 m 값이 두 개. 둘이 더하면 답. 그래서 여러분 이게 두 근이 정수일 때는 이렇게 부정방정식으로 가셔야 돼. 근데 자 참고로 뭐 또 언젠간 또 나오겠다. 이게 두 근이 유리수다라고 하면 유리수는 정수보다 넓은 범위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도 푸는 게 틀린 거야. 근이 유리수.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근이 2분의 1이 나왔어. 그러면 유리수는 맞는데 정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이 푸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그냥 근의 공식을 가야 돼요. 얘는 다른 방법 없어. 정수 성질도 이용 못하면 얘는 그냥 근의 공식을 가. 일단 가고 이게 무슨 식이 돼야만 하게? x값이 유리수로 존재하려면 개수는 유리수. 저것처럼 루트는 없어. 개수에. 이게 무슨 식을 가지면 뭐 세 글자? 5글자? 봐봐. 일단은 이 문제 특징 여러분 개수는 다 유리수거든. 요 ABC는 여러분 유리수야. 유리수라는 표현이 맞나? 실수라고 해야 되나? 유리수. 응. 이거는 어쨌든 뭐 정수라고 돼 있지만은 정수도 여러분 다 유리수. 자, 개수가 유리수야? 그러면 근의 공식을 썼을 때 얘랑 얘는 어차피 유리수란 말이에요. 근데 루트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으면 얘는 유리수가 아니고 무리수가 돼버리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유리수여야 한대. 문제에서. 유리수여야 한대. 그러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얘가 무슨 수면 돼? 세 글자. 뭘 들고 있어야 돼 얘가? 자, 만약에 판별식을 썼어. 5 같은 거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뭐는 돼? 아무거나 불러줘. 그러면 아무거나 불러줘. 5는 안 되면 누구는 뭐 있자? 얼마? 25? 그러니까 이렇게 제곱수면 되잖아. 제곱수.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답은 제곱수인데 어쨌든 나는 그 큰 틀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차피 얘 아니면 얘 나올 거예요.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유리수다라고 하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제곱수면 돼요. 제곱수. 그러니까 누군가의 제곱 요런 형태면 근이 무조건 유리수라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두 근이 모두 유리수예요 라고 바뀌면 판별식으로 다시 또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요 정수일 때와 유리수일 때 풀이 방법 자체가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비중으로 따지면 이게 정수근이 더 중요한데 더 자주 나오니까. 근데 이제 시험에서 어렵게 나오면은 뭐 고쟁이도 하나는 무조건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일단 그 차이는 여러분 꼭 알고 넘어가시고, 유리수인 건 그러면 다음에 연습을 할게요. 같이 다음에 연습을 하고. 자, 넘어가서 이제 우리 몇 시 맞춰요? 8시, 아니지. 몇 시 맞추죠? 6시? 10분 남은 거야? 아, 진짜요? 잠깐만요. 자, 뒤에는 어차피 여러분 그 판별식 쓰는 파트고, 천천히 하면 되지 뭐. 천천히 할 건데, 그 근과 계수의 관계만 이용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뒤에 보면은 이런 거. 자, 285. 자, 어렵진 않지만 까먹었을 수 있는. 자, 일단 근을 친절하게 알파 베타라고 줬다는 거는 알파 베타를 구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풀으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거는 통분해서 구하는 거 맞거든? 귀찮아도 뭐 이렇게 통분해가지고 두 근의 합이랑 곱 알면은 전개해서 이거 합 얼마, 곱 얼마 해서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얘는 분수지만 얘는 통분하면 여러분 식이 너무 길어지겠죠? 답은 구할 수 있으나 길어집니다.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 하기 전에 얘는 뭐도 알아야 되냐면 근이니까 여기다가 뭐 할 수 있다? 고마워. 야, 근데 이제는 내가 말 안 하고 계속 기다려볼까? 답 나올 때까지. 그럼 하루에 몇 개 할 수 있을까 우리? 자, 일단은 자, 뭐죠? 네, 대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3은 0이다 끝까지 적고, 지금 보다시피 여기까지 딱 맞춰놨기 때문에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2알파랑 똑같은 거잖아. 알파 제곱 더하기 3이.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알파로 바꾸는 게 먼저지. 저거를 통분하고 있으면 식이 엄청 길어지겠다. 그래서 준식에 대입을 하는데, 그러면 특징은 이게 2차니까 여기 2차 항이 보이면 무조건 여기랑 다르더라도 제곱은 넘기면 1차로 바뀜. 그럼 우리가 당연히 시각적으로 제곱이 있는 것보다는 1차식, 차수가 낮은 게 무조건 유리하기 때문에 제곱이 있다? 그러면 차수부터 낮추고 그 다음에 뭘 하든 간에 이제 통분을 하든 간에 뭘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제곱이나 세제곱이 나오면 무조건 일단 차수부터 떨궈야 된다 는 거고. 아, 근데 여러분 이거 288 이거 뭔 내용이야? 288 서로 다른 두 허근이래. 친절하게 허근이래. 허근. 그러면 자, 저의 질문은, 자, 요게 뭘까요? 알파 바가 알파바가 뭐게요? 힌트 요 안에 있어. 서로 다른 두 허근. 근데 알파의 켤레 누구? 아니, 그니까 누구예요? 네, 베타죠, 베타. 자, 여기 보세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이잖아요. 근데 개수는 여러분 실수죠. 개수는 i가 없잖아요. 근데 근이 허근이잖아요. 그러면 두 근은 무조건 여러분 켤레근이라는 점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래서 알파 켤레는 자동으로 여러분 베타인 겁니다. 서로가 여러분 켤레근이니까 알파바는 베타고 베타바는 알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센스가 여러분 필요했던 거고, 그러면 이제 근과계수의 관계라서 그 다음은 이제 자연스럽고 켤레근 성질 아셔야 되고, 그 다음 여기는 근과계수의 관계 똑같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뒤에 중요한 게 있나? 뒤에 똑같네. 뒤에 똑같고, 근데 다 비슷하네요. 또 여기도 다. 자, 여기서 이런 거 두 근의 차를 보통 처음에 어떻게 배우냐면 알파랑 알파 빼기 4 뭐 이렇게 잡아라. 알파 아니면 뭐 알파 플러스 4 이런 거 있죠. 근데 그것도 괜찮지. 당연히 맞아요. 근데 봐봐. 식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두 근의 차가 4래. 그러면 두 근을 특정시켜서 알파, 베타라고 잡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고, 여기를
뭐라고 잡는 건 자기 마음입니다. 4차이 나게 잡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입할 거 아니잖아. 근각의수의 관계가 무조건 낮고, 자, 얘둘이 더해서 두근의 합은 저거 부호 반대, 두근의 곱은 A분의 C에서 얘랑 같다. 해봤자 여러분 이게 식이요. 연립하면 답이 나오는 건 맞죠? 근데 지금 이게 복잡하잖아요. 1차식과 2차식이라서 연립하고 대입해서 막 계산해야 되잖아요. 자, 요거보다는 두근의 차가 나오는 순간 그냥 공식으로 한 줄로 가는 게 여러분 훨씬 낫다. 두근의 차 공식 아까 얘기한 거 있죠? 이거 두근의 차는 A 절대값분의 루트 판별식. 그래서 이거 뭐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그냥 한 줄로 M 값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낫지 않냐 이거예요. 이거 정리해서 넣는 것보다. 자, 그럼 여기서 A 절대값이 1이죠. 1 절대값. 그럼 1은 없고 루트 쓰고 B제곱 1 빼기 3M 제곱 마이너스 4. A는 1, 여기 C 2M 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7. 그게 얼마다? 4다. 그러니까 루트만 안 꺼먹으면 뭐 양변을 제곱해서 한 줄로 가면 되니까.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알파눈으로 바꾸거나 베타눈으로 바꿔서 여기 넣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무조건 나으니까 여러분 두근의 차 공식으로 그냥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네. 잠깐만. 숙제가 애매해지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인수정리 한 판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너무 기억이 안 나려나? 여러분 너무 기억 안 나나? 2차 원전식 너무 넘어가나? 모르겠네. 여러분의 상태를 잘 모르겠네. 자, 그러면 어쨌든 자 저만의 길을 갈게요, 여러분. 요건데요. 제대로 알려줄게. 이거 보통은 이렇게 설명 안 하는데 여러분 어차피 2차 함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2차 부등식도 할 줄 알려면 몇 개만 할게. 우리 y는 fx가 있고 y는 fx 빼기 1 있고 뭐 y는 f2x가 있다라고 치면 그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알면 근이 어떻게 되는지도 바로 알거든. 그래서 봐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방정식은 2차이잖아. 0대게 하는 x값. 방정식은 2차이고 fx 뭐 아무거나 할게. 그냥 함수로 갈게요. 2차 함수로. 자, 여기 있어. 여기가 이제 뭐 0이 있어. 근데 원래 fx가 두 근이 1이랑 3이었다고 칠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두 근이 1이랑 3이라는 거는 f1은 빵, f3은 빵이었다 이 소리야. 얘가 지금 그냥 fx야. 그러면 혹시 요렇게 가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바퀴는 배웠잖아. 공수를 공수 2를 안 배웠네. 이제 미안합니다. 그쵸. 평이도 안 배웠잖아요. 평이도 모르잖아요. 맞죠? 미안해요. 그럼 일단 그냥 하던 대로 갈게요. 자, 일단은 우리 방정식에서 두 근, 자 여기다가 여러분 알파 베타 빨리 쓰세요. 이거 제대로 하고 맞춰야 되니까. 자, 두 근을 모르지. 그럼 무조건 잡아야 돼. 알파 베타. 자, 그러면 알파 베타가 근이라는 뜻은 x에 x 값이 근이거든. x 값이 근이라서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다. 요게 여러분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식입니다. 근은 x 값이거든. x에만 넣어야 돼. 그걸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거든. 근은 x야. 괄호 안에 있는 게 근이 아니고 x가 근이거든. 자, 그러면 지금은 알파 베타가 곱했을 때 4라는 것만 알고 그 다음 아무것도 모르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f인데 2x로 바뀐 차이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x가 근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얘가 근이 아니고요. x가 근이라는 거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x 좌표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x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비교해봐. 우리가 성립하는 식을 만들려면 x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얘가 성립한데 그 x에는 뭐가 들어가야 이렇게 되냐고. 2분의 알파. 이게 우리가 찾는 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통 감으로 막 하거든. 이게 알파면 이거 2알파인가? 이런 게 아니라고. x 값이 근이니까 사실 반대야. 반대. 곱하기 2가 되면 나누기 2가 돼야 돼. x 값은. 그래서 원래 방정식의 근이 이렇게 딱 써놓으면 얘가 아무리 복잡해도 알파가 되게 하는 x가 근인 거야. 그래서 x는 2분의 알파와 2분의 베타인 것이고, 자 문제에서 곱하라 그랬죠? 그러면 얘가 근이라며 x값 곱하면 4분의 알파 베타니까 여러분 이거는 1이 답이 맞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한 번만 마스터해. 다음에 또 해도 되는데 나중에 뭘 하든 간에 계속 나올 거라서.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하는 느낌이야. 그냥 반대. 근데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두근이 여러분 알파 베타래. 그 말은 x에 알파를 넣으면 그때 0이 된다 이거거든. 그러면 얘가 알파가 돼야 돼. 그러면 우리는 근을 얘기할 때 근이 이 네모 박스가 근이 아니고 방정식에서 x가 근이야. 이 미지수 값이 근이라고. 그러면 x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알파? 그쵸.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알파가 되게 하는 x값 요게 방정식의 근이라고요. 그래서 x가 근이라고. 수연아, 자 f알파가 0이래. 이게 알파가 돼야 돼. x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x는 뭐가 들어가야 돼? 해서 이 방정식의 근은 2분의 알파잖아. 그럼 다른 하나는 그냥 알파에 베타 넣으면 되는 거니까 한 번만 제대로 생각하면 되죠. 자 여기가 여러분 x 더하기 3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x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알파? 마이너스 3이 근인 거야. 왜냐면 x 값이 근인데 알파 마이너스 3이어야 이게 성립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알파가 되려면 x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2알파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규칙은 뭐예요? 여기가 뺄셈인데 우리는 덧셈을 하고 있고, 곱해졌는데 나눗셈을 하고 있고, 나눠졌는데 역수가 곱해졌죠. 자 그러면 이제 결정판. 이거의 근은 뭘까? 근데 똑같아. 이게 마무리할게요 이제. 자 fx는 빵의 근이 예를 들어서 4래 4, 5래 5.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은 뭘까요? 이거야. 뭐가 맞아요? 얼마? 네, 4가 맞죠. 자, y 4냐면 이게 뭐가 돼야 된다? 5를 넣었을 때 성립하는 거니까 이게 뭐가 된다? 5가 돼야 된다. 그러면 2항시키고 2로 나누겠지. 그럼 x에는 4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가 4여야 이걸 성립하는 거니까. 근은 4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는 공식이 편하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러분이 맞출 수 있으려면은 얘가 만약에 근이 알파잖아. 뭐 알파 베타든 알파 베타 감마든 몇 개든 상관없이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이게 알파가 돼야 돼. 그러면 2항을 먼저 시키고 2가 곱해져 있으니까 나눗셈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외워서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외울 필요 하나도 없이 요게 근이니까 넣고 FF인데 얘가 뭐가 되게 하는? 알파가 되게 하는 x값이 방정식의 근이다. 그것만 안 까먹으면 되지. x 구하면 그냥 근이니까. 마칠게요.
일단은 그 1등급 빼고 이번에 숙제 나갈게요. 서술형까지는 한 바퀴 여러분이 해오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점짜리 여러분 또 무지무지 쉽잖아요. 또 솔직히 쉬운 건 너무 쉽잖아. 그니까 할 수 있지. 수고했어요.